이번 시간에는 6절 배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란 무엇일까요? 자, 같은 타입의 여기서 같은 타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연속된 공간에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연속된 공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어떤 값을 저장을 할 때 이런 값들이 바로 연속된 공간에 이어서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은 다 타입이 동일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즉 다음 번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 데이터의 저장 위치는 인덱스를 부여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배열 항목에 번호를 붙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값의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번호로서 부여한 것, 이게 바로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배열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0명에 해당되는 학생의 점수를 이제 저장하고자 할 때, 자, 이와 같이 변수를 직접 하나씩 선언해서 30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변수의 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30명을 더 초과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 선언 때문에 나중에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타입의 그 변수들, 이런 같은 타입의 변수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중에 쉽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여기에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을 수정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3이라고 하는 이 값을 접근을 할 때는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배열 변수죠. 스코어라는 배열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붙이고 3이라는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여기 93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93을 90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을 스코어 배열의 3 인덱스 위치에 넣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많은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쉽게 여러분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열의 필요성, 왜 배열이 필요하냐,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된 변수 선언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요소들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밑에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요 위에서 이렇게 30개의 변수를 별도로 이렇게 선언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하는 어떤 그런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int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에다가 스코어 1의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 2를 누적을 하고 스코어 3을 누적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코드를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썸을 다 누적한 다음에 자 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배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인덱스라고 하는 이 번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의 항목을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배열 이름에다가 인덱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자 0은 스코어 0 이렇게 하면 바로 이 항목에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스코어 3 하게 되면 이 항목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과 이 3을 여러분이 자 카운팅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쉽게 여러분이 반복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밑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자 int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자 카운트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카운트 변수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를 0으로 초기화를 해놨고요. 자 i가 30 미만까지 돌아라. 자 배열의 전체 항목의 개수는 자 30개입니다. 30개인데 실제로 마지막 인덱스는 29번입니다. 왜?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i는 30보다 적을 때까지 돌아라. 그러면 i가 29까지 도는 거죠. 자,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는 1씩 추가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자 29까지 계속 포문은 반복해서 돌 겁니다. 자 그러면 for 블록 안에서 자 이와 같이 자 배열 변수에다가 자 대괄호 붙이고 카운트 변수 i를 이제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이 i가 계속 반복적으로 변하면서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 30개에 해당이 되는 그 코드를 자 이와 같이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문이 반복해서 다 돌고 나면 이제 sum에는 전체 누적 합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코드를 또 절감하는 효과를 또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은 동일한 타입,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연속된 공간에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인덱스를 부여를 해 놓고 나중에 이것들을 자 연산할 때 자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바로 자료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배열 선언을 어떻게 할까요? 자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열 변수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자 타입 변수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자 타입 뒤에 자 대괄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바로 이 변수는 배열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 변수를 통해서 이제 배열의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대괄호는요. 자, 타입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변수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이와 같은 타입을 가장 많이 씁니다. 타입 뒤에 대괄호를 붙여서 자,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 밑에 자, 예제 코드를 보면요. 자, int 타입의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배열에는 자, int 값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배열은 같은 타입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타입이 바로 배열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블 타입 배열을 내가 선언하겠다 했고요. 자, 더블 어레이가 배열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의 배열을 선언하겠다. 자, 배열 변수 이름은 str array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대괄호가 변수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int 값이 저장될 수 있는 배열 변수를 자, int array라고 하나 선언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자, 배열 변수는 참조 변수이므로 배열이 생성되기 전에 자, null로 초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열 변수는 참조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배열은 힙 영역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생성 본질을 결국 배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타입 자, 주시고 대괄호 조금 이렇게 되면은 이 타입의 배열 변수를 선언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수는 여러분이 선언만 해서는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값이 대입이 돼야 되는데 참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값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힙 영역에 있는 그 번지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 힙 영역의 번지가 아직 그 참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null 값을 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배열 변수도 결국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자, null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null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열 변수가 자, 항목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 변수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null point exception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는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배열을 만들어서 대입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열을 만들기 전에 이와 같이 null로 초기화는 할 수 있으되 자, null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수 인덱스로 해서 배열 항목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해진 값 목록이 있을 경우 자, 이들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배열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 목록을 대입을 이제 할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자, 데이터 타입에다가 자, 이렇게 배열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해주고요. 자, 이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와 같이 자, 나열해주고 자, 양 끝에 자, 이렇게 중괄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들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배열 객체는 힙 영역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값 0, 값 1, 값 2, 값 3 이런 값들은 힙 영역에 이와 같이 연속된 공간에서 이렇게 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번호가 제일 앞에는 0, 1, 2, 3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가 부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 자, 값들이 저장된 배열이 힙에 생성이 되고요. 자, 생성된 번지가 예를 들어서 5번지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이 5번지가 바로 이 변수에 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5번지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자, 참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변수는 바로 참조 변수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값들의 타입은요, 전부 다 이 데이터 타입과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int라 그러면 여기는 정수가 다 와야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자, string 타입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문자열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변수 선언 후에 자, 값 목록을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위에서는요. 자,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값 목록을 대입을 해 줬는데요. 자, 변수를 선언 후에 자, 값 목록을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미리 해 놓고 자, 나중에 변수에다가 자, 배열의 값의 목록을 자, 대입을 해서 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자, 변수가 미리 선언이 되고 나서 나중에 변수에 자,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할 경우에는요. 자, 이와 같이 값 목록으로 이루어진 이런 코드만 올 수는 없고요. 자, 이것만 올 수는 없고 자, 요 앞에 추가적으로 더 이것이 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ew 자, new 연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자, 객체 생성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열도 자, 자바에서는 객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자, 배열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고요. 자, 타입 이 타입은 이 값에 대한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의 배열을 만드는데 자, 값 목록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요게 그대로 한 번 더 여기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한 번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new를 붙여야만이 이렇게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배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렇게 값의 목록을 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중괄호만 붙이고 대입을 할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이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자, 그 다음에 변수에서 자, 이와 같이 배열을 생성하고 번지를 먼저 대입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new type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요 예가 있는데요. 자, string type 배열 변수 names를 선언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null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names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이제 배열 객체를 대입해 줄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값 목록만 작성을 해서 대입을 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에 반드시 new 연산자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는 배열 타입을 자,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렇게 값 목록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자, 배열을 매개 변수로 가지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배열을 직접 생성해서 매개 값으로 줄 경우에 많이 이런 형태의 코드가 나옵니다. 자, 아직 여러분이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하지는 않았지만 자, 나중에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지금 이 밑에 코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 add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는 자, 매개 값으로 int 배열을 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nt 배열을 받아서 자, 이 int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모두 더해서 그 값을 자, 리턴하는 자, 메소드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 배열 객체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미 매개 변수가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게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여기에 배열 객체를 지정을 할 때는요. 자, 이와 같이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 변수가 미리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값 목록만 주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요 타입과 동일하게 자, new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값 목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자,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자, 나중에 자, 이런 메소드를 만들 때 여기에 배열 값을 직접 줄 때는 자, 이렇게
new 붙이고 자 int 배열 붙여주고 자 이렇게 값을 이렇게 목록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눈여겨봐 주세요. 배열 선언과 배열 생성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게요. 자 섹션 6에 자 example 1에 자 array 자 언더바 by list 자 값 목록을 주고 자 배열을 생성을 한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array create 자 배열 생성이죠. by value list example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int 자 배열 타입으로 자 scores라고 하는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서 직접 값 목록을 주고 배열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83 자 90 그 다음에 87 자 이 코드는요 자 배열 변수 scores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값 목록을 가지고 있는 배열 객체는 힙 영역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힙 영역에 생성된 배열 객체의 번지를 자 scores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인덱스 번호는 자 이게 0번 자 이게 1번 자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된 값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고요. 자 scores 자 0번의 값은 자 scores 자 0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자 배열 변수에다가 자 대괄호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자 이렇게 자 1번 자 2번 이런 식으로 자 주고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int 자 sum 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0을 자 대입을 시켜 놓고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반복을 시키는데 자 카운팅 변수 i를 자 0으로 자 초기화를 시켜 놓고요. 자 i는 자 2까지 반복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자 반복할 때마다 i는 1 증가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for 블럭에는요. 자 sum이라는 변수를 값을 누적을 할 건데요. 바로 scores 즉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제 누적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자 처음에 포문이 돌 때는 i가 0이니까 이제 scores 0이 되겠죠. 그래서 0을 sum에 더하는 거고요. 자 반복해서 자 i가 1 증가해서 이번에는 scores 1을 또 sum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다가 scores 2까지 자 저장이 되겠죠. 자 i가 3이 되는 순간 자 false가 되어서 포문은 빠져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총합 이렇게 출력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sum의 값을 자 주었습니다. 자 평균도 한번 구해보죠. 자 더블 타입의 avg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일단 sum을 더블 타입으로 자 강제 타입 변환하고요.
자, 정수를 실수로 바꾼 거죠.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자, 실수로 바꾼 이유는 자, 소수점까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수 나누기 자, 정수하면 정수가 실수로 바뀌어서 자, 전체가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자, 소수점 밑으로 값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AVG도 한번 출력을 해 보면요. 그래서 평균 자, AVG 자, 이렇게 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총합은 260이고 평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값 목록을 대입을 함으로 해서 이제 배열을 이제 생성해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배열은 자, 이렇게 포문과 같이 연산이 되어서 뭐 합을 구한다든지 뭐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최소값을 구한다든지 또는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array create by 자, value 자, list example 자, 2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추가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역시 int type 배열을 자, scores라고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맞바로 값 목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열 변수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scores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이제 배열을 대입을 할 건데요. 자, 이와 같이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자, 나중에 배열 변수에 자, 배열을 대입을 할 때는 값 목록만 이렇게 작성해서 대입을 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앞에 자, new 연산자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열의 타입 있죠. 그래서 이 배열의 타입을 자, 요 뒤에 넣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포문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int sum 1은 자, 0 이렇게 자, 초기화를 하고 났어요. for int i는 0 자, i는 3 자, i++ 라고 줬습니다. 자, 여기서 3을 준 이유가 뭐냐면 자,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0, 1, 2니까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2번이죠. 그래서 i는 2번까지만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3이라고 넣어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셔도 똑같은 이제 효과가 나죠. i는 0부터 2까지 도는 거죠. 그래서 3이라고 한 이유는 3은 포함이 안 되니까 i는 0, 1, 2까지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sum 1에 자, 누적을 하는데요. 자, scores 자, i 번째 값을 자, 누적을 시킨다. 인덱스 i의 값을 누적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총합 이렇게 한 다음에 자, sum 1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자, 총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이 아직 메소드를 배우지 않았지만 자,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ad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add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이와 같이 배열 변수가 자, 선언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 매개 값으로 자, 배열을 받아서 자, 이 배열에 항목을 다 더한 후에 그 값을 자, 리턴하는 자, 메소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요까지의 코드가 바로 여기에 작성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sum1의 값을 자, 여기 sum1의 결국은 뭐예요? 그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의 값의 누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return 이렇게 하고 sum1을 자, 이 메소드의 리턴 값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변수 이름이 sum1이 아니라 sum으로 다 되어 있죠. 자, 결국 이제 이 배열 변수의 뭡니까? 이 배열 변수가 참조하는 자, 배열 객체의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들을 모두 sum에 저장을 하고 나서 그 sum의 값을 자, 리턴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scholes의 그 이 매개 변수에 이제 배열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 자,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자, 여기는 add를 호출하겠다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배열 객체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자, 여기에 있는 이 값 목록만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자, 우리가 정확하게 다 코드를 작성 한번 해보고 자, 에러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한 전체 코드인데요. 그래서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자, 여기에다가 자, 배열 객체를 줘야 되는데 자, 배열 객체를 자, 요렇게 대입을 한 꼴이죠. 그러면 미리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배열 객체만 이렇게 넘겨줄 수는 이렇게 값 목록만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new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열 타입을 자, 여기에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이 자, 정상적으로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에 배열 객체가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dd는 자, 이 배열 객체에 자, 이 항목들을 전부 다 자, 더해서 결국 이제 이 변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이 결국 이 배열이니까 그래서 이 배열의 0번째, 1번째, 2번째 자, 요 값들을 전부 다 누적을 하는 거죠. 자, 포문이 돌면서 그래서 누적을 하고 나서 이 sum을 이제 이 add에 자, 리턴 값으로 이제 제공하면 결국 이 sum의 값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자, sum2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sum2에 이제 저장이 된 것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총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um2 자, 이렇게 주면 자, 저장을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이 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요. 자,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배열 변수를 미리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변수에 자, 배열 객체를 대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 타입을 한번 더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어떤 메소드가 배열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자, 배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배열 객체를 이제 직접 이렇게 입력할 때는 마찬가지로 new 연산자를 붙여주고요. 자, 배열 타입 넣어주고 값 목록을 제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값 목록으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ew 연산자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열을 생성을 할 때 값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서 동적으로 이제 값을 저장하고 사용을 하고 싶을 경우에 일단 배열부터 생성을 해놔 놓고 나중에 값을 대입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new 연산자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값들을 저장할 배열을 이제 미리 생성하고 싶을 경우인데요. 이와 같이 배열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요. new 연산자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타입과 동일한 타입을 다시 한번 더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에다가 값을 이제 저장을 할 때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3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밑에 보게 되면요. int 배열을 만드는데 int array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요.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다시 int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5라고 넣었죠. 그럼 이거는 결국 int 값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im 영역에 이와 같이 int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 5개를 만들어서 배열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배열이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수, 개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new하고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배열 변수를 먼저 선언해 놓고 null 값으로 초기화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미리 선언해 놓고 변수에다가 new type 길이 이렇게 해주고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int 배열의 그 변수 int array를 선언하고요. new가 이제 여러분이 객체 생성 연산자죠. 그래서 배열도 객체라고 그랬으니까 new 이렇게 하고 int 배열을 생성하는데 값이 5개가 저장할 수 있는 값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new는 배열을 생성을 하고 그 배열 생성 번지를 리턴을 시킵니다. 그러면 int array는 이 배열의 생성 번지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 배열 변수는 스택 영역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int array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이 변수의 값으로는 뭘 가지느냐면 바로 이 배열 객체의 생성 번지. 그럼 예를 들어서 hip 영역에 만들어진 이 배열의 생성 번지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는 100이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가 바로 이 생성 번지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new 연산자가 100을 리턴해서 이제 저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int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항목 하나에는요. int 값이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int 타입은 4바이트 타입, 메모리 크기를 4바이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항목의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 정수가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4바이트.
자, 이것도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4바이트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뭐 30을 저장하고 뭐 10을 저장하고 뭐 5를 저장하고 100을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이런 수가 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4바이트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진수로 자,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값을 저장을 하거나 여기에 값을 읽기 위해서는요, 인덱스 번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0번 인덱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그 다음에 요거는 2 해서 마지막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니까 이 5개의 인덱스 번호의 뭡니까? 마지막 번호는 4번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 5가 길이인데 결국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값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0번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아두세요.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 한 값이 바로 여기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다라는 겁니다. new 연산자로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 그 배열의 항목의 값들은요, 그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초기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자, 이 앞에 있는 것은 배열의 타입을 이야기하고요. 자, 요거는 얘죠. 그래서 기본 타입 정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바이트 배열, 차 배열, 숏 배열, 인트 배열, 롱 배열, 자,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런 배열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자, 이와 같이 바이트 이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뭐 3을 놓고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 바이트 배열의 항목의 값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0값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보죠. 자, int 배열을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변수 선언이죠. 자, new라고 하는 연산자로 자, 이와 같이 int 배열 자, 길이 30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개의 정수가 저장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자, 29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실제 배열의 항목은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0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수 타입 배열일 경우에는, 즉 바이트, 차, 숏, 인트, 롱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0값이 전부 다 초기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수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플롯 배열, 그 다음에 더블 배열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이 자, new 자, 더블 배열을 만드는데 내가 10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 배열 항목, 즉 10개의 배열 항목 안에는 기본적으로 0.0이라고 하는 값이 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0.0이 디폴트 값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정수 타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0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고요. 자, 실수 타입은 0.0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논리 타입 배열, 즉 불리언 타입 배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 new 자, 불리언 자,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자, true, false를 저장할 수 있는 그 항목의 수가 10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열 길이 10짜리를 자 만드는데,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자 기본 값으로 전부 다 폴스 값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자 0번부터 자 9번이겠죠. 그럼 여기에 디폴트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 폴스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다. 폴스, 폴스, 폴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떠한 값도 우리가 저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 생성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폴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참조 타입 배열 같은 경우, 자 클래스 배열이거나 또는 인터페이스 배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참조 타입 배열일 경우에는 자 배열을 생성하고 나서는 항목의 값으로는 자 null이라는 값이 디폴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스트링은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이와 같이 new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스트링 타입 배열 길이 30짜리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스트링 배열을 만들게 되면 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29까지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의 값은 자 기본적으로 null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이 new로 그 배열을 생성을 할 경우에는요, 자 항목의 기본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정수는 0, 자 다 0이죠. 자 그 다음에 실수는 0.0, 그리고 논리는 false, 불리언 배열이죠. 그 위에 참조 타입은 다 null이 자 기본값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new 연산자로 배열을 생성해서 동쪽으로 값을 저장하고 읽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고요. 자 두 번째 example이고, 자 array by new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로 만들어진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array 자 create 자 by new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int 타입 배열 변수를 arr1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바로 여러분이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줄 건데요. 자 new 자 생성해라라는 거죠. 자 int 타입 배열을 생성해라. 자 길이 얼마짜리, 즉 항목 3개를 지정할 수 있는 자 배열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 기본 값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자 i는 3 미만까지 돌아라, 즉 i가 2까지 돌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i++ 이렇게 주고요. 자 왜 3을 줬습니까? 자 그 이유는 자 이게 인덱스일 경우에 0번부터 인덱스는 0, 1, 2가 되죠. 자 길이가 3이니까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2번입니다. 그래서 i는 0, 1, 2까지만 변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3을 준 거고요. 자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arr1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i 값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배열의 값, 자 배열의 값은 어떻게 읽는다고 했습니까? 자 배열 변수를 그대로 적고 자 대괄호 한 다음에 인덱스 번호 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는 i니까 그래서 여기는 i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만 생성을 했었는데요. 자, int 배열만 생성을 했었는데, 자, 이 안에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을 보니까 0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배열을 만들고 나서, 자, 내가 0 인덱스에 10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ARR1에 0 인덱스에 내가 10을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을 0 인덱스 위치에 대입하겠다. 저장하겠다. 이제 이 말이죠. ARR1에 1번 인덱스 위치에 내가 20을 저장하겠다. 자, 이렇게 주고요. ARR1 어레이 2번 인덱스에 내가 30을 저장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값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문을 다시 한번 이 밑에서 더 해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놔둘까요? 하나 띄워볼까요? 자, system.out.println에서 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다 0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값을 이렇게 저장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저장된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수 타입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타입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new 더블 배열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길이 3 짜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열을 생성하고 나서 이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를 2로 고쳐주면 되고 요거를 2로 고쳐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기본적으로 0.0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니까 0.0으로 이제 초기화가 된 거죠. 계행을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값을 한번 줘보죠. 그래서 ARR2에 0번 인덱스 위치에 내가 0.1을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1번 인덱스에는 0.2를 저장하겠다. 그리고 2번 인덱스에는 0.3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다시 항목의 값을 조사를 해보면요. 역시 계행을 하나 넣어 줄게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이 변경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문자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계행을 미리 넣어 줄게요. 문자열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문자열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new 한 다음에 string 배열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문자열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 3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null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은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참조 타입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ull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값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0번 인덱스의 그 항목에는 1월이라고 하는 값 문자열을 이제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인덱스 항목에는 2월을 자, 저장을 하고 2번 인덱스 항목에는 자, 3월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항목의 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포문을 자, 추가를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와 같이 자, 1월, 2월, 3월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